자, 진중권 씨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댓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중권을 고소를 한 게 김용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용민 댓글을 올렸는데, 김용민한테 소송을 당했다. 근데 김용민한테 진중권 씨가 뭐라고 했느냐, 적폐 청산 어쩌고 하는 단체에서 나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서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가 들어왔다. 근데 그 민사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냐, 김용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국회의원이죠. 남양주 병인가? 참, 남양주라는 데가 예전에는 저희 그 우파들, 보수들의 텃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진짜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양주 병에서 김용민이가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조국 그 아주 수호하는데 맨날 나와가지고 김남국이하고. 근데 이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장을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분이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를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다고 했다. 거기에 내가 뿜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최악의 뭐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제 김용민이가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악의 국회의원은 김용민이다. 그리고 너는 윤석열이를 누가 말하자면 이 총장을 만들었냐? 문재인이다. 최악의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재인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이가 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용민이가 분한 거는 최악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분한 게 아니라 조국의 똘만이라는 게 굉장히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똘만이라고 한 게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걸었겠죠? 글쎄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아픈 게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픈 거, 이거 탁 찌르면 그 급소라는 게 있죠. 근데 김용민의 급소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조국 똘마니가 김용민의 급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진중권 교수는 저도 이제 그 같은 마음이어서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진 교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진 교수는 그때도 그렇지만 그냥 집에서 고양이 루비하고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어쩌다가 나가고 거의 하루 종일 집에서 뭐 책 읽고 기사 읽고 뭐 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그 이상한 대깨문들이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정말 테러도 당할 수도 있다. 당신이 지금 저 문정권에 엄청난 공적이다. 이랬더니 자기는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 교수는 사실은 이제 얼굴도 너무 많이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진 교수가 처음에 이제 그 조국 흑서, 여러분이 이제 그 조국 흑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나름대로 이 스스로를 그래도 우리는 그 괜찮은 좌파라고 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디서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갔고 좌파를 떡칠을 하고 똥칠을 한다. 이런 거에 이제 분기 탱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진 교수도 물론 뭐 서경의 권경애나 김경률이나 뭐 서민 교수나 이 바탕이 이 좌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가 조국 흑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기본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거,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송두리째 흔들린 거에 대한 그 허탈함, 그 회한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 교수도 저를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가 외부자들 할 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막 열받고 진 교수 막 저한테 막 볼펜 던지고 막 이래서 무서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막아야 되나 제가 이러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웃었어요. 그냥 진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나름대로 나를 인정을 했고 나도 진 교수를 인정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정을 한 가운데에서 싸우고 토론을 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공산화가 안 됐을까? 미국이란 나라에 왜 독재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 왜 공산화, 그 미국도 PC도 많고 수정주의자도 많고 또 베트남 전쟁 일어났을 때 막 뭐 민주화 이러면서 좌파 정권이 막 극좌파 정권이 왜 미국에서는 안 나타났을까? 그 캐나다도 사회주의 정권이 오랫동안 있었고 또 남미에도 또 붉은 정권들이 참 많았는데 왜 미국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중산층이 굉장히 넓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는 게 좋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생활이 좋고 일자리도 많고 풍요롭고 또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활짝 열린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수입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사시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사람 손을 거치는 게 비싸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들고 오면 굉장히 싸요. 고기도 싸고 버터도 싸고 물도 싸고요. 우유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고기도 막 이만한 거 그냥 맨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산층이 두터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도 그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내전을 통해서 노예제를 갖고 서로 죽일 것처럼 싸웠지만 이 남북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의 아주 탁월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상대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있구나.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은요, 보수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보수의 싹을 아예 싸그리 그냥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국민의 힘이라는 거는 국민의 적이다. 이래가지고 보수고 누구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강남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60년 동안은 제가 강북에서 계속 살아서 강북을 아직도 가면 이렇게 좀 정답고 정겹고 그래요. 여기가 내 고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강남의 어떤 활기하고 이 강북의 활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종로 상가 걸을 때도 그렇고 강화문도 그렇고 저기 서대문 쪽도 옛날에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이대 상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대는 지금 팔이 날려요. 홍대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제가 강북을 그래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좀 이따가 강남도 강북처럼 될 거야. 이 친구는 경제학 교수예요. 근데 강남도 강북처럼 될 거야. 제가 아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 제가 이랬어요. 지금 봐봐. 세금을 마구 매겨가지고 강남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뺏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저 좌파들의 시작이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거리도 지저분해질 거다. 왜? 최저임금이나 소주성, 이 노조에 대한 무한대, 이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중권을 왜 김용민은 고소했을까? 저는 그게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진중권의 입을 꼬매버리겠다는 거죠. 김삼성이가 제 입을 꼬매버리겠다고 한 것처럼 재갈을 물리겠다. 겁을 주겠다. 겁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사법체계에서요. 알아서 기고 있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고 김명수 아래서 한 건 하려는 판사들이 많다면은 굉장히 이상한 재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황당한 재판, 사이코 재판을 하더라도 그 판사를 벌할 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재집권을 해가지고 황당한 재판에 대해서 쟤네들이 지금 양승태 잡은 것처럼 사법농단, 이런 식으로 또 사법농단의 시즌2, 시즌3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말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죠. 그래서 조국도 지금 하루에도 한 건씩 고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이 집에서 하는 일이 지금 SNS하고 고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조국이 고소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조국이 징벌적 배상, 이거를 언론사라든가 네티즌들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고소를 해서 한 사람한테 되도록이면은 나의 말하자면은 이 고통에 대해서 배상금을 아주 수십 배, 수백 배 지금하고는 달리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있을 수 있죠. 명예훼손으로요,
여러분 들어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변희재 씨가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종찬 기자가 조국이 말하자면 어떤 판사를 만났다. 이렇게 법조인을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민정수석 시절에 만났다. 이래가지고 우종찬 기자가 법정 구속돼서 지금 9개월을 말하자면은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종찬 기자의 변호인을 만났어요. 그 변호사분을. 그래서 난 정말 우종찬 기자 통화는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씩씩하고 이런 분이지만 이 감옥에 계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께서 이제 가끔 면회를 하시나 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제 좀 든든하시라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그리고 그 우종찬 기자가 있는 곳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도 좀 같은 이 구치소인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만나 뵈야 되는데 이러면서 참 이렇게 운동을 할 때라든지 막 이러면 또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가 이 형기를 만약에 마치고 나오면 내년 2월쯤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루라도 좀 빨리 나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종찬 기자가 씩씩하게 나는 이 안에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벌써 그 우종찬 기자가 거기서 이제 형님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우종찬 기자가 아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보수가 우종찬 기자나 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보수라는 커다란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포용하고 우리 보수의 이름으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못된 것들, 김삼석이라든가, 또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또 고소를 하는 김용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미향이가 진짜 할머니들 등쳐가지고 지금 1억 원이란 돈은 증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네티즌을 고발하고 저를 고발하고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